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바로 루비와 레일스 생태계의 최신 동향입니다. 반가운 새 도구들부터 커뮤니티 소식,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죠. 루비 4.0 릴리즈까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소식들은 그냥 새로운 것들의 목록이 아니죠. 아름다운 터미널 라이브러리부터 AI를 활용한 도구, 그리고 탄탄한 아키텍처를 위한 지침서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향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개발 여정에 새로운 영감을 줄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발자들의 눈과 손을 즐겁게 해줄 새로운 도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터미널이 이렇게 예뻐질 수 있다니 전 좀 놀랬습니다. 첫 번째 소스가 마르코 로스가 공개한 참-ruby.dev인데요. 터미널 화면, 그러니까 보통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아주 화려하고 또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모음이더라고요. 고 언어 생태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참 브레이슬렛 프로젝트를 루비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건 이제 개발자 경험, 그러니까 DX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거든요. 아, 개발자 경험이요? 네, 과거의 CLI 도구들은 기능만 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개발자도 사용자라는 인식이 명확해진 겁니다. 잘 디자인된 API랑 미려한 인터페이스는 개발자의 인지 부하를 줄여주고 개발 과정 자체를 더 즐겁게 만들죠. 이런 도구가 나온다는 건 루비 생태계가 신규 개발자들에게도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고요. 개발자 경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 도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AI의 도움을 받아요. 마리오 알베르토 차베스가 공개한 레일스 대시 클라우드 코드 프로젝트인데요. 클라우드 AI 모델을 사용해서 레일스 개발의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해주는 플러그인 모음입니다. 근데 솔직히 AI가 내 코드를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거 편리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좀 섬뜩한데요. 이걸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이 도구가 Simplifier, Upgrade Assistant, UI Standards 이렇게 세 가지 플러그인을 제공하는데요.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처럼 레일스 버전업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찾아주는 건 정말 엄청난 시간 절약이 될 겁니다. 그건 정말 좋겠네요. UI-Standards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코드 스타일을 맞춰주는 것도 당연히 유용하고요. 문제는 심플리파이어겠네요. 복잡한 코드를 AI가 알아서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개발자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AI가 제안한 리팩토링이 겉보기엔 깔끔해 보여도 아주 미묘한 비즈니스 로직을 깨트릴 수도 있거든요. 작성하는 것에서 AI가 생성한 코드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이게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이 도구는 AI와 협업하는 워크플로우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인 셈입니다. AI 같은 최신 기술로 코드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튼튼한 구조, 즉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 점에서 다음 소스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AI 같은 도구가 전술적인 해결책이라면 아키텍처는 전략적인 접근이죠. 바로 블러디미르 데멘티에프의 저서 Layered Design for Ruby on Layers Applications 2판 소식입니다. 레일스 앱이 커지면서 겪게 되는 비대한 모델, 비대한 컨트롤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이미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레이즈의 가장 큰 장점인 빠른 개발 속도가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역설을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 책이 제시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단순히 코드를 나누는 기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 강조하는 서비스 객체 패턴을 한번 보죠.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관련된 복잡한 로직들, 유저 생성, 환영 이메일 발송, 활동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을 유저 모델이나 유저 컨트롤러에 전부 넣는 대신에요. 유저 사인업 서비스라는 독립된 클래스로 분리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회원가입이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나가 명확하게 격리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엄청난 이점이 생겨요. 첫째, 그 비즈니스 로직을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돼서 코드의 신뢰성이 높아지고요. 네. 둘째는 이게 코드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팀의 확장성에도 기여합니다. 팀의 확장성이요? 네, 새로 합류한 개발자가 전체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유저 사인업 서비스라는 작은 단위에만 집중해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개발자의 인지 부활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넘어서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언어 자체의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루비 4.0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기대감과는 달리 문법적인 대격변보다는 내부 구조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한 걸음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번 릴리즈의 핵심은 한 단어로 내실다지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기능 추가는 적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단연 JJJT라는 새로운 JIT 컴파일러의 정식 도입입니다. JIT, 즉 저스틴타임 컴파일러가 코드를 더 빠르게 실행시켜준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 JJIT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루비의 이전에도 MJIT라는 JIT 컴파일러가 있었지만 그게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가 어렵고 개선 속도가 좀 더뎠어요. 하지만 이번 JJIT는 순수 루비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건 컴파일러 자체를 루비 커뮤니티가 더 빠르고 활발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공개된 성능 그래프를 보면 CPU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 예를 들어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복잡한 백엔드 로직에서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와, 정말요. 네, 루비가 웹 개발을 넘어서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성능의 발판을 마련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릴리스 노트를 훑어보다 보니 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루비.박스라는 건데 솔직히 이름만 봐서는 이게 대체 뭘 하는 기능인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긴 한데요. 루비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루비.박스는 일종의 샌드박스, 그러니까 격리된 환경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코드를 이 박스 안에서 실행시켜서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접근 같은 위헌한 동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플러그인을 만들어 올리는 서비스 같은 곳에서 아주 유용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겠어요? 네, 루비의 활용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혀줄 수 있는 보안 측면에서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게 많네요. JJIT, 루비.박스 등등 이 방대한 변화를 따라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길잡이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한테 딱 1시간만 주어진다면 뭘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죠? 딱 1시간이라면 저는 피터 쿠퍼가 정리한 루비 위클리 스페셜 에디션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점들만 핵심적으로 아주 잘 요약해놨어요. 네. 거기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다면 이제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로는 Reading Ruby 4.0 News with Prose라는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루비 코어 커미터인 코안과 메이메가 직접 변경사항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그 영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단순한 기능 목록을 읽는 것과 그 기능을 만든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직접 듣는 건 이해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들의 고민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죠. 와, 그건 꼭 봐야겠네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 싶을 때 그때 빅터 시펠레의 체인지 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을 원자 단위까지 기록해 놓은 그야말로 루비 4.0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언어의 생명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즉 커뮤니티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소식들이 바로 그 활기를 증명해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기술의 진보와 커뮤니티의 활기는 함께 가는 두 개의 바퀴와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루비 미터빈 SF 루비가 1월 22일에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미터비 페르소나,
펄소나라는 스타트업 본사에서 열린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그 페르소나라는 회사가 기업들이 사용자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아, 신원 인증 플랫폼이요? 네, 흔히 말하는 아이디 인증이나 KYC, Know Your Customer 솔루션을 다루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이 루비 미텀의 장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후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루비가 여전히 실리콘밸리의 퇴전선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발표자 모집 공고를 봐도 그 분기가 느껴져요.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루비로 만들고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스타트업 데모, 아니면 실제 서비스에서 겪은 문제 해결 사례 같은 주제를 환영한다고 명시했더라고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탐구나 학술적인 논의보다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건 커뮤니티가 허공에 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루비의 가치를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마도 루비는 한물 같다는 일각의 편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바로 이런 실용적인 움직임일 겁니다. 세계적인 루비 컨퍼런스인 루비카에기 소식도 있죠. 발표 제안서, 즉 CFP 제출 마감을 일주일 연장했는데 이미 111개의 주제가 제출되었다고 하니 그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CFP는 Call for Proposals, 즉 발표 제안을 모집한다는 의미죠. 111개라는 숫자도 놀랍지만 마감을 연장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아, 혹시 내 아이디어가 발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문을 더 열어주는 거죠. 이런 포용성이 커뮤니티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행사에서 발표는 못 해봤지만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확실히 정제된 발표 내용보다 쉬는 시간에 발표자랑 나눈 짧은 대화나 다른 참석자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더 큰 영감을 얻을 때가 많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컨퍼런스는 지식이 흐르는 거대한 강과 같아요. 공식적인 발표는 큰 물줄기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대화들, 즉 홀웨이 트랙이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수원지죠. 홀웨이 트랙이요? 네,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식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생태계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커뮤니티의 활기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의 기회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보너스 소식이 있네요. 한국의 당근마켓에서 루비와 레일스를 사용하는 백엔드 엔지니어를 채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채용 공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대규모 트래픽을 다루는 성공적인 서비스가 여전히 루비와 레일스를 핵심 기술로 선택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이것은 루비의 안정성과 확장성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채용 공고에 수백만 사용자의 트래픽, 복잡한 상태 관리 같은 키워드가 있던데 이런 스케일의 문제를 루비로 풀어볼 수 있다는 건 개발자로서 정말 매력적인 경험이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루비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기술이 내가 매일 쓰는 저 거대한 서비스를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학습의 깊이와 즐거움이 달라지죠. 기술의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지표인 셈입니다. 오늘 루비와 레일스 생태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루비 4.0이라는 큰 변화를 통해 성능과 안정성이라는 내실을 다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또 참 루비나 AI 플러그인처럼 개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활발한 미덥과 컨퍼런스를 통해 지식을 나누는 견고한 커뮤니티까지 생태계가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더 안정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그리고 더 즐겁게 개발하는 것이죠. 언어의 내부 개선, 도구의 진화, 커뮤니티의 지식 공유, 모두가 그 목표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개발 과정에서 딱 한 가지만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 접근법, 당장의 효율을 높여줄 AI 보조 도구, 아니면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줄 커뮤니티 참여 중 어떤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